자, 오늘장 키포인트, 전날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국내 시장에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핵심 이슈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키포인트는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장 키포인트가 무엇인지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키포인트는 바로 이걸로 설정을 해봤는데요. 중형주를 잡은 외국인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자, 이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뭐 물가 얘기 때문에 네. 뭐 시장이 하락했다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은 물가보다는 국채금리 올라서 그런 거예요. 네. 시간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면은 물가지표 오르고 나서 시장이 빠졌다가 나스닥은 다시 플러스가 나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갑자기 국채 10년물 금리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게 이제 원인이 입찰이 좀 순탄치 않았었나 봐요. 네. 그러면서 금리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약세를 보였다. 뭐 아마 인플레이션 지표보다는 아무래도 좀 그 금리 올라간 게 더 비중이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미국 소비자 물가 관련해서는 6월까지는 기저효과가 있어요, 일단. 근데 7월부터는 기저효과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네. 작년 6월에 미국 소비자 물가는 0.6% 올랐었거든요. 근데 7월 달에는 1%가 넘게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진검승부는 7월 물가 지표부터 좀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좀 유보적으로 둬야 될 것 같고요. 중소형주가 많이 빠졌어요. 러셀 2000 지수가 1.8%나 빠졌고요. 다우운송 지수도 다시 1% 가까이 좀 빠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6%가 빠졌고, 어제 뭐 애플도 최근에 좀 사상 최고치 경신했는데 네. 사상 최고치 경신한 종목이 또 나왔어요.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장중에 아마존도 사상 최고치였었는데 결국은 1% 넘게 빠졌고요. 종가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1.3% 올랐고 테슬라는 그 전날 좀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 2% 넘게 2.5%는 하락을 네. 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4%, 아마존도 1%가 넘게 빠졌고요. 어닝 시즌 시작됐죠, 미국? 근데 그렇죠. 은행주가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를 냈는데 주가는 빠졌어요. 근데 그 전날 또 많이 올랐던 것도 있고 네네. 이런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잉이 개별 악재, 그러니까 주력 기종의 인도 대수를 줄인다고 얘기하면서 4%가 넘게 빠졌습니다. 네네. 금리 올라가니까 미국 또 그 달러 인덱스가 이틀 연속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주면서 93달러에 거의 이제 바짝 근접하고 있고 유가는 다시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75달러대로 올라갔습니다. 국채금 10년물 금리는 7월 5일 이후 처음으로 1.4% 위로 좀 올라간 모습이고요. 네. 어닝 시즌 시작됐다는데 실적 발표한 기업들 간략하게 제가 표로 정리 좀 해봤습니다. 은행주들은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빅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어요. 예상치보다 굉장히 잘 나왔는데 주가는 1% 넘게 좀 빠졌고요. 증가율 보세요. 뭐 JP모건은 순이익이 주당 순이익이 170%가 늘었고 골드만삭스는 139%, 140%가 늘었고 주가 올라간 거는 펩시만 호실적 발표하고 주가도 올라가고 좀 이런 양상이었고 네. 지금 실적 어닝 시즌인데 S&P 500 기업들은 이번 어닝 시즌에 65% 정도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은행주는 130%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 표 보면은 네네. 130%가 오히려 낮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좀 더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참고로 이제 어닝 시즌 시작됐으니까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주요 기업들 실적 일정을 좀 말씀드리면은 네.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시티그룹 실적이 발표되고요. 그다음에 15일 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그다음 19일 날 IBM, 그다음에 20일 날이 이제 우리가 관심 많은 넷플릭스. 네네. 지난번에는 실적은 잘 나왔는데 가입자 수가 신규 가입은 줄었었죠. 네. 뭐 부진하다고 그래서 상당히 좀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22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한번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국내 증시는 어땠을까? 어제 국내 증시에서 수급이 특징적이었던 기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제 뭐 네이버가 뭐 상당히 좀 세게 올랐죠. 그러니까 네. 기관 매수 1등 종목, 외국인 매수 2등 종목. 그래서 결국 시가총액 3위를 기어코 되찾고야 말겠다. 네네, 그래서 시가총액 3위로 올라섰고 롯데케미칼 이런 두 종목이 이틀 연속 쌍끌이 매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 뭐 돋보이는 대형주 중에서 돋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까도 이제 얘기가 주호 앵커가 얘기를 했지만 삼성 SDI. 저는 뭐 삼성 SDI는 7월에도 원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쌍끌이가 나왔고 연속 쌍끌이 매수 종목은 요새 참 찾기가 드물어요. SDI도 연속 쌍끌이는 나오지 않고. 근데 전체적으로는 매수 기저가 강한 종목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 관련해서 배터리 관련주가 역시 수급이 좋았습니다. 네. 동아기업이 이틀 연속 쌍끌이가 나왔고요. 동아기업도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그다음에 카카오킴즈, 천보, LNF,
그다음에 그 HLB 이런 종목들이 쌍끌이가 나왔고 기관 같은 경우는 그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죠. 테슬라를 7일 연속 매수하고 있고요. 첨보는 5일 연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종목들을 좀 그 2차 전지 이런 쪽으로는 좀 제가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도 뭐 그저께도 이 순위에 없는 종목을 얘기를 했는데 좀 잘 올라갔어요. 네네. 그런 종목은. 그리고 CS 윈드를 일단 종목을 좀 그저께 얘기했던 건 종목은 이제 DB 하이텍이었는데 네네. CS 윈드를 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 그 수급 특징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은 워낙 앞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네. 종목을 달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순위 밖에 있는 종목들을 계속 네네. 하다 보니까 네. 일주일에 3번 하다 보니까 순위 밖에 있는 종목 중에서 실적도 좋고 수급도 좋고 그런 종목을 어쨌든 뭐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을 제시를 해드려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네. CS 윈드로. 이 종목은 사실은 그 전에도 제가 관심 갖고 있다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네. 주가는 별로 못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네네. 수급 흐름 살펴보면은 쌍끌이 매수 그리고 기관은 완만하게 매수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좀 들쭉날쭉했는데 어저께는 좀 세게 샀어요. 네. 그리고 이 종목은 특징적인 게 2월 말에 연기금 지분율이 8.87%였는데 6월 말에는 10%가 넘게 지분 연기금이니까 담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종목은 딱 한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풍력타워 세계 1등 업체 그리고 미국에도 거점을 갖고 있고 유럽에도 거점을 갖고 원래 유럽 쪽에 가장 강했던 회사인데 네네. 미국에도 그 거점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동남아에도 갖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좀 상당히 많이 갖고 있고 1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좀 상회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리포트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1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2분기 이후 하반기 더 네. 계속 좋아진다는 얘기죠. 특히 미국 풍력 업체를 하나 인수를 했는데 네. 요 실적이 8월부터 반영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아하. 그러니까 그 3분기에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거고 또 미국 동부 쪽에 뭐 해상 풍력 타워 뭐 신설하고 또 유럽 쪽에 그 풍력 업체 하나 또 인수한다고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그 호재들이 많은 회사고 당장의 실적도 좋은데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되는 종목이다. 주가는 근데 최근에 반응을 좀 못했고요. 증권사 한 군데서 리포트를 냈는데 이 회사가 평균적으로 PER이 네. 고점이 35배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12개월 PER이 한 24배 정도예요. 그래서 많이 내려왔네요. 뭐 아직 그 자리는 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면으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1년 전에 비해서는 거의 10배 오른 건 맞는데 그렇긴 한데 지금 PR이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는 거 보니까 주가 오르는 속도보다 돈 버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것 같아요.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국내 수급 특징주까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어서 핵심 오늘장 키포인트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외국인들이 중형주를 담았어요? 그렇죠. 그저께만 하더라도 이틀 연속 순매수를 했는데 그저께만 하더라도 중형주 사고 대형주 팔고 네. 어제는 대형주랑 중형주랑 거의 비슷한 규모로 샀기 때문에 합산을 해보면은 중형주를 그 대형주보다 더 많이 샀어요. 네. 그리고 어제 특징적으로 코스닥 매수를 굉장히 좀 세게 했죠. 1,600억 넘는. 그러니까 뭐 상당히 규모가 크게 매수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어찌 보면은 좀 돈이 없는 것 같아요. 대형주 사기에는 좀 돈이 없고 네. 그저께 세게 샀던 업종 중에서 어저께 그 하루 만에 매도로 전환된 그 업종이 눈에 딱 띄는 게 철강, 금속, 운수 장비. 그러니까 어제 같은 날 외국인들이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 굉장히 세게 샀거든요. 네네. 근데 마음속으로 딱 드는 생각이 내일은 팔지 않을까? 물론 그 외국인은 아닐 거예요. 다른 외국인인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이게 매수 연속성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산다고 해도 이거 좀 믿기가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1,600억을 샀는데 매일 매매 방향성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사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쪽도 좀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좀 흐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중형주는 이틀 동안 뭘 담았나 좀 봤더니 제가 그저께 얘기했던 DB 하이텍, 네네. 오늘 얘기한 CS 윈드가 아하. 1, 2등 종목이에요. 중형주 중에서 매수한 그리고 효성 TNC 자고 일어나면은 좀 뭐 신고가를 그렇죠. 기록하고 있는 신세계 지금 유통주가 분위기상 소비 관련주가 갈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많이 빠졌거든요. 신세계나 현대백화점들도 좀 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제일기획 그리고 현대해상, 코롱인더 이 네 종목 정도인데 좀 빨간색으로 좀 표시되어 있는 종목 있죠? 네. 이 종목은 이틀간 쌍끌이가 나온 종목이에요.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그래서 차트를 보더라도 이 네 종목은 특별히 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효성 TNC도 좋은데 지금 뭐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조금 좀 사실아 마시라 얘기하기 좀 말하기 힘든 단계가 들어갔고 네네. 효성 TNC는 아마
100만 원은 넘어갈 것 같아요. 최소한 뭐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오늘 샀는데 내일은 안 사고 뭐 이런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쌍끌이 매수 자체가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외국인산 중형주도 참 찾아봤는데 그 위에 7월 들어서 매일 사고 있는 종목을 한번 찾아봤어요. 외국인이 매일 사고 있는 종목, 네. 기관이 매일 사고 있는 종목. 오. 그래서 코스피 종목 중에서 좀 찾아봤는데 쌍끌이는 아니지만이죠. 쌍끌이 종목도 있죠. 아, 그중에서. 네네. 예. 근데 외국인이 줄창 사고 있는 건 SK텔레콤 하루도 안 네네. 빼고 올해 지금 7월 들어서 거래일수가 9일이거든요. 매일 샀던 종목이고 코스맥스는 외국인이 8일 샀는데 네. 기관도 연속으로 사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종목만 하나 좀 끼워놨습니다. 코스맥스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관심 있는 종목이고 네네.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예요. 그래서 좀 관심 가져도 되는 종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기관이 코스피에서 많이 산 종목들 그 9일 내내 산 종목이 더존 비주온, DADNC, 뭐 열스원, 지누스, KCC 글라스, 판미셀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쌍끌이가 나타났던 종목을 또 역시 또 붉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네네. 더존 비주온, DADNC, KCC 홀딩스. 일단 뭐 자세한 내용은 안 봤는데 수급 흐름만 보면은 세 종목 빨간색 친 네 종목은 수급 흐름이 상당히 좋은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코스닥에서 한번 봤는데 코스닥은 외국인이 연속 사는 종목이 없어요. 기관 사는 연속으로 사는 종목만 좀 찾아봤는데 네. 클래시스, NHN, 한국사이버결제, 네오이즈, 태광, 서울옥션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수급 흐름만 놓고 봤을 때 요새 뭐 경매 관련주들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네네. 서울옥션 정도가 가장 수급이 좋은 종목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 특징주 그리고 오늘장 키포인트까지 살펴봤는데 자, 오늘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시장 흐름은 지수보다는 시장 흐름이 나쁘질 않았어요. 왜 좋다고 봤냐면은 네. 일단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리고 실적이 그 하반기에도 좋아질 종목들이 어제는 주가가 좀 그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지금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전제 조건으로 꼽아야 될 그 변수는 당연히 2분기 실적입니다. 네. 근데 2분기 실적이 좋다고 해서 3분기, 4분기 실적도 좋으리란 보장은 없잖아요. 네네. 근데 주가는 그걸 미리 반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의심이 들어가는 게 일단 뭐 철강이라든지 이런 시클리컬 섹터들이 그런 의심을 갖고 있고 수급도 그런 쪽으로 한 번 들어온다고 해도 연속적으로 들어오진 않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당장 중요한 건 2분기 실적인데 하반기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회사들. 저도 이제 최근에 수급 특징주도 그런 종목 중심으로 갖고 네. 가고 있고 아까 이주 앵커가 2차 전지 뭐 삼성 SDA 얘기하면서 그러니까요. 네. 그쪽을 좋게 보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도 네. 이런 거 얘기해요. 2차 전지주들은 2분기에 굉장히 저 실적이 작년 2분기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증가율이 높습니다. 네. 근데 하반기엔 더 좋아진다는 얘기죠. 좀 그 종목을 찾는 기준은 여기에 맞춰서 접근을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한 번 더 확인할 부분은 기관 외국인이 사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조금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똑같네요. 그러니까 2분기 좋은 건 다 알겠어. 그렇죠. 그러면 하반기, 그러니까 2분기가 정점인 애들이 있는 반면에 네. 하반기에 더 좋아질 그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거든요. 똑같네요. 그거를 개인들이 판단하기 사실은 어렵죠.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네. 증권사 리포트 열심히 읽어보시고 네. 사실 그런 제가 자꾸 수급을 강조해드리는 게 그런 정보들이 수급에는 어느 정도 좀 녹아들어 있어요. 그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